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 때 나가지는 않았었고, 거의 나가지는 않았었고, 교평소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풀어봐야 된다. 약간 좀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 맞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근데, 네, 이게 빠른 거, 되게 잘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다 맞기 조금 힘듭니다. 10분 만에. 10분에다가 초과 시간이 5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5번 하나 틀렸다고 하는데, 잠깐, 근데 이건 좀, 약간, 온라인으로 본 거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본 거라서. 일단 배제. 지금 오고 있는 친구인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한 명은 1번, 3번, 또 한 명은 1번, 5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도 1개 맞았던 친구가 한 명. 1, 3, 4, 5. 그러니까 약간 좀 계산이 실수가 나온 것들이 좀 있었어서 좀 그랬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5개 다 맞은 친구가 그냥 그대로 한 명 남았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포함하면 2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5번, 한 명은 1번. 그래서 1번, 5번 중에서 이제 5번 틀렸던 친구가 고쳐가지고 1번 하나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한 명. 1번, 3번. 그리고 2개 맞은 친구가 한 명. 저기 3번 마저 붙이면서 1, 4, 5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뭐 2번 빼고는 한 번씩은 그냥 검토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근데 1번 빼고는 그렇게 막 눈여겨볼 정도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문제 계보가 어떻게 되냐? 우리 등차 수열에서 그쵸? 일반항 가지고 보는 거, 중항 쓰는 거, 그 다음에 합에서도 초항공차 쓰는 거, 중항 쓰는 거, 2차 함수 쓰는 거. 그죠? 이렇게 있었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도 기본 형태로는 일반항, 중항, 합 이렇게 했는데 합이 초항공비 가지고 쓰는 것과 역수합 이렇게 2가지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더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그마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1번 문제가 딱 요거 얘기한 거야. 그냥 일반항 A랑 D 써서 들어가는 건데 A랑 D를 써서 들어가는 걸로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이 정수 조건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계보상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요 중항 가지고 찾아내는 내용. 그 다음에 3번이 요거. 그러니까 합의 중항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중항. 근데 이거나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뭘 본 거예요? 딱 요거. 등비수열에서 중항 사용하는 거. 그죠? 중항 논리. 앞뒤곱이 일정하다. 그리고 5번이 요거 역수합이에요. 솔직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추세는 다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는.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뭐랄까, 절대값을 좀 많이 써요. 요새. 절대값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1번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절대값을 쓰기는 하죠. 근데 절대값이라고 해도 이게 무제한급이에요. 이 절대값에 관련된 거는. 진짜로. 변형 형태가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내부가 양수음수, 딱 그거 외에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종합적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열 상태예요. 종합적 사고력. 자, 그치만 전통적으로 중요했었던 이 계보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테스트상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당연히 종합적 사고를 하려면 기본적인 체계는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1번 이것부터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공차가 자연수,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는 모든 항이 0이 안 나온대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EM항 더하기로 쓸게요. AM EM항과 M항 더하면 빵 나온다. 그리고 절대값
m부터 2m까지 그런 등차 수열의 절대값 합이 지금 128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조건은 사실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정수 조건은 어차피 나중에 쓰는 거고, 정수 조건은 마지막 가서 이제 이 범위 안에 될 수 있는 정수는 얘네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방정식에서 약배수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정수 조건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쓰는 게 마지막 정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뭐 가는 할 게 없어요. 그쵸? 뭐 일반항이 다 영 안 나온다, 할 게 없죠. 당연히 나를 봐야 되는데, 나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등차수였는데 두 개야. 뭐 두 개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합이 빵 나온대요. 등차수열에서 합이 빵 나온다. 그냥 몇 개가 됐든 맨 뒤 합이 무조건 빵이에요. 괜찮죠? 왜냐면 중항 자체가 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항 자체가 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등차수열에서 합이 빵 나왔다, 무조건 중항 가지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의 중간항, 뭐 중항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중항을 뽑아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중항을 뽑는다면은 2m항과 m항의 가운데항 3m의 절반항이에요. 괜찮네. 3m의 절반항.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함수 f에서 m인 지점과 2m인 지점에 x좌표 중점인 지점 찾을 때랑 똑같아요. 어차피 x 두 개 합쳐서 2로 나누죠. 어차피 얘도 항번호가 m, 2m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항이면 2분의 3m으로 나오겠죠. 자, 그게 얼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든 항은 0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2분의 3항이 0이에요. 그럼 얘는 존재할 수 있는 항이에요? 없는 항이에요? 없죠. 그럼 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수열은 항 번호가 무조건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니까 존재 안 하는 거겠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아니려면 m이라는 수는 짝수여야 돼요? 홀수여야 돼요? 그죠?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은 홀수구나. 일단 요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m은 홀수. 자, 그래놓고 비교해 보면은 흐름을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m번째 항이 있고 쭈루루루룩 2m번째 항이 있을 텐데, 몰라, 정가운데 어딘가에 0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치만 그 값은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얘는 0 기준으로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항과 바로 직후에 해당하는 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얘네 둘이 무조건 어때요? 공차 차이 나요. 괜찮죠? 무조건 공차 차이 나니까 얘는 무조건 2분의 d예요. 괜찮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d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d 차이 나는데 좌우가 대칭으로 나올 거니까. 괜찮죠? 그럼 얘 오른쪽은 2분의 d부터 시작해서 2분의 3d, 2분의 5d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항이 존재를 안 하지만 딱 평균이 0이에요.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d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d씩 커지는 거,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d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 때마다 마이너스 d씩 커지는 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공차가 128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4 나오고 다음 항이 6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둘이 128 차인데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 그렇죠? 근데 둘을 합하면은 0 나오죠? 이런 상태. 그게 다 얘네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나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어차피 무조건 좌우 대칭이잖아요. 무조건 좌우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싹 다 더한 다음에 64라고 할게요. 어차피 공차는 자연수니까 양수, 오른쪽 무조건 양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d, 2분의 3d 플러스 마지막까지 갈 텐데, 그 마지막 항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전체 한계수가 몇 개예요? m부터 2m까지이기 때문에 한계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그 값에 1 더한 거예요. m 플러스 1개예요. 괜찮죠?
n 플러스 1개. 그러면 오른쪽만 놓고 오면 2분의 n 플러스 1개예요. 오른쪽만. 그래서 나는 요거를 더할 건데 요게 2분의 n 플러스 1개. 조금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이 풀이가 나는 제일 깔끔하다고 봅니다. 이게 좀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숫자 자체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항까지만 구해서 64라고만 써주면 수식적인 관계가 이쁘게 등장할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항은 어떻게 쓸까요? 초항에서 공차 D를 얘에서 1 뺀 거. 그렇죠? 얘에서 1 뺀 거. 그럼 2분의 n-1만큼 추가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마지막 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항이 뭐냐면 2의 망이에요. 괜찮나요? 요게 2의 망. 얘가 2의 망. 얘는 딱 정중앙에 바로 오른쪽 항이에요. 그렇죠? 정중앙의 오른쪽 항.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근데 얘는 어차피 2분의 D로 묶으면은 n-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md예요. 그렇죠?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 다음에 항계수의 절반이 지금 64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끌고 와봅시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n 플러스 1d. 거기에 2분의 n 플러스 1이 또 곱해져요. 그리고 2가 또 곱해져요. 2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이 제곱, 그리고 공차 곱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좌변이 싹 다 곱해진 게 얘인데 이게 지금 64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 d는 얘는 2의 6제곱 넘어가면 2의 9제곱. 괜찮죠? 왜 옮긴 거예요? 분수꼴로 안 쓰고? m과 d가 전부 정수기 때문에 그래요. d도 자연수, m도 자연수. 그쵸?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뿐만이 아니라 정수 조건은 제일 메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약배수. 그죠? 약배수 조건. 그 약배수 조건을 못 쓰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노가다로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열의 일반적인 거. 수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수 조건 다 그렇죠? 그래서 얘 분수에 뭐가 있으면 약배수 쓰기가 좀 그러니까 다 넘긴 거예요. 그럼 얘도 자연수 제곱, 얘도 자연수 곱한 게 자연수 나왔네요. 한마디로 둘 다 2의 9제곱이라는 수의 약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얘의 약수. 그러면 둘 중에 뭘 먼저 잡는 게 편하겠느냐? 뭘 먼저 잡아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2제곱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의 짝수제곱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왼쪽 통째로가 2의 짝수제곱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남는 거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만한 게 m 플러스 1이 2의 1제곱인 경우. 그럼 m 플러스 1이 2의 1제곱. 그러니까 m은 1 되는 거죠. m은 1 되는 거. 그럼 이때는 2의 제곱이니까 d가 2의 7제곱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 플러스 1이 2의 제곱인 경우.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 될 거니까 공차가 2의 5제곱 32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 플러스 1이 그럼 2의 세제곱으로 나면은 2의 세제곱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한마디로 공차는 8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겠죠? m 플러스 1이 2의 4제곱으로 나오면 2의 8제곱 되니까 공차는 그냥 2로 나오고 말아요. 괜찮죠? 지금 얘가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m이 1이잖아요. m이 1. 그쵸?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서 본다 그러면은 걔가 k는 1부터 2까지 절대값 am이었어요. ak였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그게 128.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마이너스 64, 64예요. 실제로 공차 128 나오는 거 맞잖아요. 괜찮죠? 그렇죠? 딱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많은 게 이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면은 얘는 그렇죠? m 값 자체가 4에서 1 뺀 거니까 3개예요. 괜찮네? 3개. 그러니까 이것도 얘를 한번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k는 3부터 6까지예요. 3부터 6까지. 그러면은 ak 그러면은 3 4 5 6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지금 128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공차가 32면 되는지 봅시다. 공차가 30이면 이게 정 가운데 오른쪽 거니까 이게 아까 16이에요. 2분의 D. 괜찮죠? 얘가 마이너스 16. 공차 30이 맞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공차 30이니까 48. 마이너스 48. 그럼 둘 더하면 64잖아요. 절대값이. 이것도 64.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허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 4개를 다 더해주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128, 32, 그 다음에 8 더하기, 그래서 160에 10 더했으니까 답이 170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 딱 작년 4월에 나온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확실히 조금 있습니다. 괜찮을까? 이해될까? 오케이. 넘어갈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잠깐. 성경 이거 이게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거? 1번. 앞쪽을 좀 지워버렸는데. 예.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번은 별로 문제 크게 안 되죠. 이거는 뭐 현재 푼 친구들은 전부 다 맞았으니까 간단하게 숫자만 좀 써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얘는 중항이 나오니까 K-2가 마이너스 12. 얘는 어차피 맨앞맨디 더한 거 절반이 평균이죠. 근데 맨앞맨디 더한 게 3항 K-2항 더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1항과 K항 합이면은 둘이 항번호가 K 플러스 1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3항하고 K-2항도 둘이 더하면 항번호가 K 플러스 1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둘 더한 거 절반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15라는 얘기야. 그렇죠? 전체 평균이 15. 그러니까 얘는 지금 15K인 거예요. 한 개수.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냥 15입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하도 지겹게 많이 풀면은. 자, 그 다음에 3번.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항부터 등차수의 합이라고 하면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를 뜰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공차가 양수인 경우로 그냥 음수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최대가 존재하는 걸로. 왜냐면은 9항과 18항이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9번째 항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y는 SN이에요. y는 SN. NY 그래프입니다. NY 그래프. 그렇죠? 반드시 초항 0 지나가야 돼요. 초항 0. 초항부터 등차수열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왜 13이에요? 여기가 지금 18이잖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둘합의 절반, 27 절반, 13.5항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근데 13.5항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13.5항에서 그 최대가 나온다라는 거네. 좌우 대칭이니까 반드시 13번째랑 14번째가 좌우 대칭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S13과 S14가 똑같다? 넘기면 S14 빼기 S13이잖아요. 14항이 지금 빵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14항이 빵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띄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13개 나온 경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n값으로 가능한 거는 13부터 가능한데 문제는 14도 되고 15도 되고 16, 17, 18부터 어디까지 가요? 좌우 대칭이니까 얘가 0이면 무조건 0 나오는 게 27이에요. 근데 시작이 1부터 들어가니까 0하고 똑같은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26까지는 존재하는데 27이면 새로운 게 등장해서 14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n값은 1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체 합은 맨앞맨디야 39. 한 개수는 뺀 거에다가 1도 한 거니까 14개죠. 절반. 그래서 39의 7배, 그래서 273으로 나옵니다. 그죠? 273.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쟤는 이제 등비수열에서 중앙에 관련된 거. 앞뒤곱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더라. 4분의 1, A1, A2, AN, 64, 16.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다 곱한 게 얼마? 1024. 그죠? 1024. 그러면 등비수열은 맨 앞면인데 곱이 똑같으니까 둘 곱하면 4, 둘 곱하면 4. 그렇죠? 4가 전체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n개에다가 2개 더 더했으니까 n 플러스 2개죠. 근데 n 플러스 2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n 플러스 2 절반 세트로 가는 거죠. 세트가. 그래서 절반 세트입니다. 거듭 제곱이에요. 그렇죠? 요 개수만큼 거듭 제곱이에요. 2분의 n 플러스 2개만큼. 그럼 1024는 4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똑같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2가 5, n 플러스 2가 10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8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자, 그러면은 n이 8이니까 여기 8개네요. 그렇죠? 8개. 그러면 A1은 뭐예요? 4분의 1에서 공비 한 번 곱한 거고요. A2는 뭐예요? 4분의 1에서 공비 2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8항이니까 4분의 1에서 공비 8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16이 4분의 1에 공비 9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아, 4분의 1 곱하기 아래 9제곱이 64구나. 16이구나. 이 둘이 아래 9제곱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을 넘기니까 64가 됩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5번. 자, 5번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 S5죠. 1항부터 5항까지야. 그럼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얘가 지금 2분의 31. 그 다음에 역수의 합 아니다. 곱이 있죠.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2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앞뒤 곱이 맨날 똑같네요. 뭐랑 똑같아요? A3랑. 그래서 얘는 3항의 5제곱이에요. 3항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항이 2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역수합. 그거를 T5라고 한번 해볼게요. T5. 그러니까 얘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 A5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역수합.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역수합? 뭔가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아, 역수합이면 A1분의 1을 초항으로 생각한 다음에 공비가 R분의 1인 걸로 문제 풀자? 아니,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등비수열과 비교해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초항부터 공비를 R로 잡는 것처럼 얘는 A5분의 1을 초항으로 잡고 역순으로 곱해 나가자. 그러면 공비가 R로 나가니까 규칙이 똑같아서 보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역수합은 뒤부터 더해 나가는 거. 그럼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그러면 초항은 5항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공비 한개수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죠. R-1분의 R의 5제곱 빼기 R-1분의 R의 5제곱 빼기. 그죠? 요걸 가지고 좀 이용이 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에서 TO를 빼는 걸로 1항과 5항의 곱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바꿔 쓰면 돼요. 어떻게? 넘겨서 가면 되니까. R-1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은 A1 넘겨주면은 A1분의 1 곱하기 2분의 31.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거 그냥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그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5항분의 1에다가 이거 갖다가 들어갔으니까 1항분의 1 곱하기 2분의 31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때 1항과 5항이고 3항 제곱이죠? 그쵸? 이걸 보고 3항 제곱이 떠오르면서 4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중항의 논리 8분의 31.
그래서 답이 8분의 31입니다. 그러니까 지겹게 많이 봐서 이게 빨리 떠오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SN분의 TN으로 가면 항상 어떻게 나온다? 초항과 마지막 항이 곱으로 나온다. 그렇죠? 왜? 다시 한번 SN은 1항부터 합이라 그러면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계수 제곱 빼기. 그럼 역수합이면은 초항을 맨 뒤항 AN분의 1 걔를 초항으로 잡자 그랬죠?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에요. AN분의 1. 그 다음에 공비 한계수 제곱 빼기.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통째로 그냥 다약분되죠? 통째로 다약분돼요. 그 규칙을 그대로 갖다가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A1분의 1분의 A1분의 AN분의 1 TN분의 SN으로 갈걸. 미안해. A1, AN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TN분의 SN이면은 얘는 그냥 A1 곱하기 AN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등비에서 곱을 쓰니까 야, 이거 중앙논리 쓰는 문제 낄 수 있겠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적 문제라고요? 08년 문제예요. 08년 문제. 15년 전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사골까지 다 우려낸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요. 진짜로. 왜냐면 복고를 지나서 한참 옛날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왜 하냐? 그쵸? 이게 막 가족권에서 하나 튀어나오고 나족권에서 딴 거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조합해버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쵸? 그건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단일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단일 문제로.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복합 유형으로 문제가 튀어나올 거라서 있기 때문에. 왜? 보면 알겠지만 등비수열의 중요한 중앙 논리에다가 등비수열의 합까지 쓸 수 있는 되게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당연히 조합해서 문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 번씩 다 봤어요. 기본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은 저기 미분법 이번에 되게 좀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2개로 찝었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연속 아직 다 안 끝나서 미안해. 몇 개만 후딱 마무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지난번에 102번까지 갔습니다. 곱의 연속까지 갔어요. 자, 마지막 그 몫의 연속, 그죠? 몫의 연속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래프 이용한 극한과 연속인데 쟤는 그냥 뭐 한 문제 정도만 보고 넘어가죠. 자, 그럼 몫의 연속 그냥 나눗셈의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수꼴에 대한 건데 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분모가 0 되는 것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103번 하나만 후딱 풀어볼게요. 얘는 분모 2차 함수, 분자 2차 함수,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실수 전체 연속입니다.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연속분의 연속은 이변이 없는 한 연속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연속이 안 됩니다. 약분이 분자에서 존재할 수 있더라도 절대로 안 돼요. 왜? 정의역 자체가 아예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역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항별식 밖에는 없어요. 왜? 분모가 0이 안 나와야 되니까. 자,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가봅시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가 0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그냥 판별식으로 빨리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여기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등호도 나오면 안 됩니다. 중근 자체도 안 돼요. 따라서 A는 0과 5 사이가 되겠고, 될 수 있는 정수 개수는 1, 2, 3, 4 총 4개, 4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스텝 2는 기출 문제밖에 없으니까 미안, 그냥 넘어가고요. 아차, 내가 낚였다. 미안해. 얘가 2차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판별식을 쓴다라는 거는 얘가 2차 함수인 게 확실할 때. 순간 미안해. 순간 나도 놓쳤어. 이런 실수를?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이때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2차 함수가 0을 안 갖는 경우로 봐야 되고, 두 번째, A가 0인 경우. 이때는 2차 함수가 아니고 아예 상수 함수죠. 그래서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봐야 돼요. 판별식 아예 못 써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5분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분모가 0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네. 미안해. A가 0보다 커 났지만 5보다 작네요. 0, 1, 2, 3, 4 5개네요. 4번이구나. 미안.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너무 황당한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를? 106번 해볼게요. 미안해. 106번. (106번이) 고작 13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스텝 3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스텝 3에 넣은 이유가 자, 구간에 따른 함수의 연속이면은 당연히 구간이 바뀌는 경계선인 1에서 먼저 연속 판단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1에서의 정확한 극한 함수가 먼저 따져주고요. 그럼 사실 1보다 작은 경우 안에서는 경계선이 아닌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게 불연속이 나올 리가 없죠. 2차 함수에서 1병을 제곱하는데 4차 함수잖아요. 절대로 연속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x가 1보다 큰 경우라는 거예요.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 그러니까 2차분의 2차로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연속함수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는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0 될 수 있으니까 0이 안 되면 되겠구나. 판별식 음수로 들어가면은 스텝 2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끝나면 문제는 뭐예요? fx는 판별식이 양수여도 돼요. 0이 되는 경우가 2개여도 되고 1개여도 되고 빵개여도 돼요. 왜? 0이 되는 경우가 전부 1보다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상관이 없어요.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1보다 큰 데서만 0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뭐 어차피 분자가 x-1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x가 1보다 큰 경우에
이 경계선에서 분자가 인수 두 개를 갖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들이 1보다 큰 데서 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다 풀었구나. 오케이. 자, 일단 경계선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 인 거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데서 연속인 거 판단을 합니다. x가 1보다 큰 경우에도 연속인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얘가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왜? 4차함수인데 불연속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함수 아니, 대수함수 아니, 초함수까지 다 정리역 범위에서는 무조건 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연속을 넘어서 아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항상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럼 일단 1에서 연속인 거 판단을 한다. 그럼 좌악한 우악한 함수값 따져주면 되는데 좌악한과 함수값은 F1 빼기 1의 제곱. 그렇죠? 일단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줘야 되겠고 F1 빼기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우극한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분자가 0이 나오는데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극한으로 씌워줘야 됩니다. 0분의 0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씌워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은 4 나온다? 마이너스 1은 4 나온다? 쓸만한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쵸? 2차 함수 딱히 쓸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쓰기는 해야겠는데 뭐 일단은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면 얘는 따로 계산돼요. 그렇죠? 따로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1이 0이 아닐 때, 그렇죠? 요 경우에는 지금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랬어요. F1 빼기 1의 통째로 제곱은 F1분의 빵이에요. 빵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이때는 F1이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F1이 0이 아니면 F1이 1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F1이 0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그냥 1로 나옵니다. 그쵸? 1로 나오고 우변은 당연히 X가 지금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무조건 하나 약분이 돼요. 무조건 하나. 그쵸? 그럼 얘는 fx, 그래. 여기다 이거 하나만 좀 쓰고 시작합시다. fx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뭐 x-c 이건 무시하고요. 어차피 무조건 이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 x-c분의 x-1의 제곱 이렇게 갈 텐데 얘는 약분을 하나 해주죠. 빵 나와요. 그쵸? 1이잖아요. 그럼 이거 빵 나오면 돼요? 안 되죠? 한마디로 무조건 C는 1이에요. 괜찮죠? C는 무조건 1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x는 x-1 제곱으로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f1이 0인 경우에 가능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왜 줬어요?
둘 중에 맞는 거 고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맞는 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가 나온 게 맞아요. 그렇죠? 4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되나? 얘는 모르겠네요. 얘는 그때마다 좀 다르네요. R식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번 써볼까? 근데 너무 좁아졌는데? 미안. 너무 밑에다가 써버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공간 낭비. 뭐야? 이거 스텝 3구나. 미안해. 자, 그래서 요 식은 이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기엔 좀 너무 좁은데? 미안해. 이쪽에 1번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F1은 1, F1은 0이 아니고 아니다. 0이 아니고 필요 없다. F1은 1 이면서 그 다음에 F-1은 4인 경우 뭐 어차피 요 일반형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A, B 다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경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렇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빵 나오겠고 저기다가 집어넣는다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요게 지금 4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으로 나오겠죠. 자, 요 두 개 연립한다 그러면은 2B는 3. 그래서 B는 2분의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fx식이 x제곱 빼기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와요. 지금 그게 1번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형태. 2번 형태는 아까 fx는 x-1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지? 세 번째로 봐야 될 거. 그렇죠? 얘가 뭐예요? x가 1보다 큰 경우에 연속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럼 얘가 연속으로 나온다.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큰 경우에서 fx가 0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는 안 나와요. 얘는 모르죠? 모르나? 자, 1번 한 번만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4. 자, 요게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뭐 넘겨서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한 별씩 가지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해 공식으로 이용해서 봐도 되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면은 6인데? 음수 나오네? 아예 안 나오는데? 근이 없네요. 뭐야? 그럼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되네. 두 개가 다 되는 거였구나. 나 하나만 되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둘 다 되네요. 그래서 1번을 봐도 되는 게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뭐 얘는 무조건 되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얘도 오케이.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죠? F2의 값. 그럼 F2니까 여기에서 F2 집어넣으면은 4 빼기 3 플러스 2분의 3.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집어넣은 거는 그냥 1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아니, 사실 힌트만 좀 가고 끝날까 했는데 뭐가 안 나와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더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미안해. 그냥 끝났어요. 2분의 7. 괜찮아요? 오케이. 한번 나중에 정리 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고민스러운데. 목세 연속.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109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애매하게 중간 수준의 문제 하나 더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 풀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9번. 힘이 좀 잘 됐어.
뭘 실수했는지 보여가지고. 아하하하 화이팅. 언제 푼 거야? 네, 10분 전. 그럼 이것도 아까 푼 건가? 네, 이거 여기다 풀었긴 했는데. 잘했어. 오케이. 저 지금. 자, 이거 가족권을 보면은 저기 한 방에 좀 눈에 띄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권을 딱 봤을 때 일단 K가 바로 눈에 띄어야 돼요. K가 저기 풀린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볼게요. K값이 바로 나와야 돼. K값. 왜냐면 얘가 수렴하잖아요. 얘도 수렴하지. 근데 둘이 역수겠지. 근데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역수인데. 그럴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을까? 1이나? 0. 0은 안 되지. 왜냐면은 0이면 역수를 못 쓰니까. 1이나 마이너스 그치. 이거 넘수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1.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오케이. K값 나왔을까? 안 돼! 얘를 보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왜냐면 얘랑 둘이 어떤 관계야? 역수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K면 얘는 K분의 1이에요. 이 K랑 K분의 1이 똑같아. 뭐 K? 그러니까 얘를 얘가 만약에 K로
얘가 K면 얘는 역수니까 K분의 1이겠지. 네. 수렴값이. 아, 그러면 K분의 1이 K랑 해야 돼. K분의 또 역수 씌워서 같은 거는 근데 1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음수라 B가 그랬으니까 음수라 그랬으니까 어?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걸 시작하자마자 바로 봐야 돼.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그러면 또 0분의 0권인 게 보이잖아요. 네. 1차 함계수. 네. 그게 B. 그럼 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한번 가족권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족권에서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K 값이에요. 뭐 일단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요 극한,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이 극한 두 개를 본다 그러면 일단 수렴을 하니까 K라고 쓰겠죠. 그러면은 수렴했어요. 역수잖아요. 아이고, 역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역수가 똑같은 거면은 만약에 얘가 K면 얘는 K분의 1, 그죠? K랑 K분의 1이 똑같다. K제곱은 1이다. K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수 K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얘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왜냐면 한쪽만 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0분의 0꼴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는 분모에 있는 인수와 분자에 있는 인수가 똑같으니까 0이 되는 게 분모 분자 둘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fx, gx 따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통째로 생각해요. 왜냐면 넓게 분자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4x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fx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둘이 더하면 2차 함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x제곱 빼기 4x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째로 생각해도 돼요. ax제곱 빼기 4x. 왜? 그러면 분모 분자는 x로 약분해놓고 0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k를 아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야. 괜찮네? 근데 그거 맞나 보다 근데. 자, 그래서 지금 fx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fx 플러스 gx가 ax제곱 빼기 4x라고 나왔기 때문에 gx 2x 마이너스 3 있잖아요. 이거를 넘기면 fx는 a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괜찮죠? R라는 B가 이걸 B라고 쓴 거지? 그럼 똑같죠? 오케이. 근데 이게 한 번에 위에 걸 보면서 K부터 뽑고 들어갔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 튀어나와요. 진짜로. 이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이 정도가. 자, 그럼 이제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불연속이 몇 개인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일단 gx는 반드시 2분의 3에서 빵이 나와요. 그럼 적어도 알파 중에 2분의 3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fx가 2분의 3을 제외한 다른 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리면 얘는 불연속이 총 3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게 알파에서 불연속인 알파가 2개 나온다? 이 말은 분모가 0인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 그냥 이걸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방정식 문제로 가니까 훨씬 더 수월해져요. 방정식 문제로 가니까. 괜찮죠? 분수꼴로 보면 안 됩니다. 0만 아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다 써봅시다. fx는 ax제곱 빼기 6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은 빵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은이에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한번 직접 더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 특별하게 푸는 법이 없네. 하나하나 대입해야 돼 혹시? 그렇지는 않은데 다 대입하는 건 아닌데 미분간은 조금 썼어요. 미분간의 조건 다 썼고 지금 그 저희 C까지 다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와. A, B 식이 다 나왔어? 예. fx, gx가? 예, C는 20분 전에 나왔고 20분 동안 풀고 있는데 전혀 답이 안 보여. 값이 A의 6제곱이네. 근데 식이 다 나왔으면은 여기가 여기서 그거 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식이 틀린 건가? A는 그 마이너스 그 식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0일 때 둘이 같죠. 예. 그럼 그 F 프라임하고 F 그 G 프라임 0이 얘 12AX였고 얘는 36에다가 3 곱하고 A를 나누는 거 X였으니까 돼요? 12AX죠? 그럼 12A 아니야? 12AX니까 미분을 하면 X가 없어져서 12A가 되죠. 그렇죠. 어차피 뭐 G 프라임 예. 0이니까. 그럼 얘도 36에다가 36X에다가 곱하기 3하고 곱하기 A분의 1하고 해서 X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A분의 108. A는 3. 12, A는 3. 얘가 3이니까 B값도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는 없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둘 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플러스일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겠는데 두 가지 다 그려야 돼. 아무튼 어쨌든 제가 3으로 했을 때 이거 그 72는 108 플러스 B였으니까 B가 36인 걸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일단 나 이거 마무리만 좀 하고 올게. 잠깐만. 잠깐. 아닌가? 잠깐. 미안. 빠진 것 같은데? 자, 미안. 요 마무리만 부탁 좀 지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2분의 3은 확실하죠. 그러면은 여기 2분의 3 나왔으니까 얘가 1번 케이스 2분의 3 아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 2분의 3과 다른 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중근이니까 어차피 판별식 들어가주면 되겠고 짝수식으로 갑시다. A는 무조건 0이 아니에요. 2참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지금 양수? 0으로 나야 되겠네.
그래서 A는 3인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럼 A가 3이면 어차피 1에서 중근입니다. 그래서 그는 1과 2분의 3 두 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가 2분의 3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대입하면은 4분의 9A 빼기 9 플러스 3 이게 0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6을 9분의 4로 곱한 거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3분의 8 그렇죠? A는 3분의 8인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왜냐면 3분의 8로 들어가는 경우에 2분의 3 말고 무조건 다른 한근이 존재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원칙상. 근데 둘 다 되겠죠? 둘 다 되니까 지금 문제가 나왔을 거라서 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일단 이때는 그렇죠? fx가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3이고 자, 이때는 fx가 3분의 8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의 f3은 이게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 3, 12 그렇죠? 12로 나오겠고 여기서 f3 9배 하니까 83 83, 24 빼기 18 플러스 3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잖아. 답이 없는데? 그치. 근데 모든 실수가 두 개 나오는데? 12랑 9? 잘못 구했나? 합하면 21 아니야? 답이 24 아니야? 아닌가? 나 잘못 봤나? 저런. 21이구나. 나 뭘 본 거지? 미안해. 21이 맞구나. 그래서 미안. 나 잘못 봤어 내가. 뒤에 그 누가 21 나왔는데 내가 틀렸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21 나와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 다른 게 나올 게 없는데 지금. 자, 그러면은 저희 유형 10번은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봅시다. 사실 요새는 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딸랑 요거 하나로만 문제 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인 얘보다는 다른 거를 좀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봤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스텝 2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112번 뒤에 있는 스텝 3 문제도 괜찮기는 한데 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미분법으로 갑시다. 어쩌면 이게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 싶어. 그런가? 이거 비슷한데.
이게 나조건 판단할 때 그래프 그리니까 딱 보이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면 잘 안 보이네 이게. 이건가 본데. 다시 봤을 때 보통 그 이거 그 마이너스 6 0에서 마이너스 6까지 그 얘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이너스 6일 때가 제일 잘못이야.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얘 둘이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216 했을 때가 27, 9 그 6제곱해서 108이라 그냥 안 되거든요. 이게. 얘가 마이너스 216이 되면 저는 이것도 안 되는데 왜 씨? 근데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도 그래프 모양이랑 맞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나조건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면 딱 들어맞거든. 왜냐면 이게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증가함수고 A가 음수면 감소함수인데 그 증가함수 안에서 마이너스 6부터 0 사이 합성함수 자체 근이 있다라는 걸 마이너스 6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확인해 보면은 그 사이 부호가 변동되는 게 있고 변동 안 되는 게 있어요. 변동이랑 관계가 있네요. 그렇지. 왜냐면은 음에서 양으로 가면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있을 거니까. 얘는 이 사이에 실근이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뭐 물론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그게 기준도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좀 이따 다시 올게. 응. 이 그래프는 그렸지. 그러면은 M은 알파에서 불연속이 3개밖에 없다. 이게 세 개가 되는 K값이 딱 특정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림 자체가 마이너스 10 맞네. 마이너스 10 콤마 20이네. 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러면은 K 값이 두 개를 제가 나머지 음식에서 본다 그랬는데 사실 좌표축은 지금
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 이대로 쭉 내려봤을 때의 그래프 K값이 이거보다 작으면은 얘는 무조건 절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이게 그냥 밑으로 끝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생각해주면 되겠다. 만약에 요 교점 보다 왼쪽에 있다. 잠깐만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니까 3분의 10. 네. 마이너스 10. 여기가 지금 딱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얘가 지금 딱 10인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작을 때는 m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면 한 개죠. 계속 한 개 나오다가 길기가 마이너스 3개일 때가 빵개 나와요. 그래서 불연속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빵개 나오다가 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때 빵개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한 개지. 그래서 불연속인 게 두 개가 되네요. 한마디로 이쪽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고 그랬고 그럼 사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한 개 나오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서 한 개잖아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기준으로 두 개 하다가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빵개 하다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다시 또 빵개에서 한 개로 또 바뀌네. 이게 불연속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구간은 지금 다 돼요. 요 사이, 얘 둘 사이에. 그럼 얘보다 큰 지점. 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한 개. 그 다음에 점점 한 개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될 때까지도 한 개가 됐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경우가 불연속 하나. 점점 내려온 다음에 두 개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될 때 또 불연속. 두 개 불연속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한 개인데. 그죠? 이해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불연속이 서로 다른 실수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2번 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연속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뭐지? 그쵸. 알파 1하고 알파 3는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지. 알파 2가 문제죠. 얘랑 만나는 거죠. 그 기울기. 그러니까 딱 요 지점에서면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요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이지. M값이 될 수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데 알파 2는 그럼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잖아요. 곱이 정수구나. 3알파 2구나. 그럼 알파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그러니까 3알파 2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 4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5개. 괜찮을까? 네. 오케이. 잘했어. 참 잘하는 것 같아. 아닌가? 맞았는데? 그랬는데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근데 어떤 걸 다 해본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부터 다 해봐야 돼. 맞아. 그건 다 해봐야 돼. 그 동적 그래프는. 미안해. 방법이 없어. 여기잖아요. 이 애매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야 돼.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까지 쓰면서 다 찾아야 돼요. 저는 써야 돼요.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필요 없는데 스텝 3쯤 되면 접선의 방정식을 요구하면서 들어가요. 다 쓰면서 들어가야 돼.
화이팅. 아, 넘어갔구나.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미안. 이게 뭐 힌트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중간에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수 영역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밑에 쪽이 좁게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이고요. 마이너스 1,1. 기울기는 4.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1,1까지 나가는 그래프. 그렇죠?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면서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좀 작네요. 이렇게 나가겠네. 그렇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y는 fx. 자, 그게 tx와 만나는 교점계수. 자, 근데 tx는 반드시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t자리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해보는 거예요. 지겹지만 진짜로 아예 작정하고 가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게 t에 대한 움직이는 그래프, 그걸 동적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안 되겠다, 몇 개 크리티컬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특징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일단은 원래 문제풀이에서는 본론만 딱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나는 아예 그냥 GT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T 함수 그래프를. 자, 그럼 맨 처음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교점은 무조건 0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ty 그래프예요. y는 gt. 자, 그래서 쟤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계속 한 개가 나와요. 1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어디까지 가요? 한 개, 한 개, 한 개 나오다가 이 부분.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2개가 발생을 합니다. 최초로 2개. 이때 기울기는 얼마예요? 얘가 아까 마이너스 1,1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그렇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계속 한 개만 나와요.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1 됐을 때가 2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만 딱 2개. 자, 그리고 걔보다 조금 더 내려간 상태, 기울기가 좀 더 커지는 경우,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때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계속 커지더라도 계속 3개예요. 계속 3개. 근데 0인 지점에서 기울기 빵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0 될 때는 2개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아, 그래서 얘는 지금 딱 0 될 때가 2개로 나오는구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3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걔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은 이렇게 될 텐데, 1개, 2개, 3개예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얘는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인데 얘 꼭지점에서 기울기가 0인 경우 접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우미분계수가 0이라서 무조건 뚫고 지나갑니다. 반드시 2개가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총 3개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 계속 움직여요. 어디까지? 기울기가 1이 될 때까지. 딱 여기가 1,1이잖아요. 그래서 t 값이 만약에 1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교점이 무한대예요. 괜찮죠? 무한대. 그럴 리가 없잖아.
이 길이가 4잖아. 나 왜 X로 봤지? 미안해. 나 X인 줄 알았어 순간. 야 이거 아니네. 미안해. 이 길이가 2니까 되게 뾰족하게 올라가는데. 미안해. 뾰족하게 올라가요. 미안. 이거 계속 3개네. 계속 3개. 어디까지 3개지? 그렇죠. 계속 3개 나오다가 이 기울기가 4잖아요. 기울기가 딱 4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망했다. 미안해. 기울기 4. 미안해. 기울기 4. 기울기가 4가 이런 느낌이라고 봅시다. 왜냐면 얘랑 평행하니까. 그쵸? 그래야 안 만나죠. 그래서 기울기가 4인 경우, 아까 전에 요거는 기울기가 빵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4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3개가 나와요. 그 전까지 계속 3개가 나옵니다. 그쵸? 쭉 3개 나오다가 기울기가 4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쵸?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4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뭐 그것도 한 개요. 그쵸? 계속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한 개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gt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뭐 확인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겠죠. 지금 얘는 뭐냐면 좌극한에서 함수가 빼는 거, 우극한에서 함수가 빼는 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뭐예요? 둘이 보가 반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0 되는 경우나 아니면 보 반대인 경우나,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GA 플러스와 GA가 똑같은 경우, 그렇죠? 요거인 경우.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좌극한과 함수값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좌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아 버리면은 이건 아예 그냥 정수빵이에요. 왜냐면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GA-는 GA랑 같으면 안 됩니다. 우극한과 함수값만 같고요. 좌극한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은데 좌극한은 다른 거. 4밖에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럴 수 있는 A 값은 지금 4예요. 4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이 보 반대인 거죠? 그러면은 보 반대. GA가 GA 플러스보다 작고 또는, 그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냥 이거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순서, 아니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 순서, 그쵸? 이렇게만 대주면 돼요. 뭐 마이너스 1 밖에 없잖아요. 괜찮네. 마이너스 1. 요거 하나가 되겠네요. 잠깐만. 근데 이거 답이 뭘 구하는 거야?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3이요 답이? 미안해. 바꾼다. 4인 줄 알았어. 누가 4라고 썼는데 답이 맞았다고 써져 있길래 나는 4인 줄 알았어. 미안해. 괜찮을까? 오케이. 미안해. 잘못 봤어. 미안. 더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미분법으로 가봅시다.